이거는 회사에 대한 질문이라서 조금 민감하긴 한데 이건 뭐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특장점을 어떤 프로젝트 안에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삼성전자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백그라운드 혹은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모인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그 팀 안에서도 혹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어떻게든 가서 그걸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스파이어드 받았던 일이 있는데 토스가 이틀 만에 그 재난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금요일에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해서 월요일에 릴리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만들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한 40명 정도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거를 해낸 거예요. 이런 거를 해내는 사람들을 토스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토스 사옥에 저도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가봤는데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논의된 거는 다음 주에 나온단가? 야 진짜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 토스였다라는 생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저의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고르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직접 찾아가는 건데요. 찾아가서 티타임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 가서 내 바이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직을 할 때마다 회사 한 5개씩 정도 방문을 해봐요. 저는 스타트업 좋아하니까 그 스타트업 공식 메일에다가 지원을 하기 전에 뭐 여쭤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게 있고 그 회사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방문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면은 다들은 아니고 오케이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봐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회사가 더 좋아질 때도 있고 여기보단 다른 회사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일단 가보고 결정을 하고요. 제게 있어서 기준은 재택이랑 자유출퇴근이 돼야 되는 회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발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였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발자고 제가 그전에는 그 스마트 스터디라고 핑크퐁이라는 그 캐릭터를 서비스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스토어를 빠르게 만든다고 해도 상어가족 하나 나온 거랑 그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개발 위주인 회사에 가야겠다 하고 찾아본 회사가 제플이라고 진짜 개발 회사로 이직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도 거기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지쳤고 좀 한글로 좀 떠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더 큰 스타트업에 가보고 싶다 해서 이곳저곳 알아본 곳 중에 하나가 토스였고 토스도 그 마찬가지로 티타임을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볼 때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회사?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좀 발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나 적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좀 제약이 있긴 하고 또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갈 때 이제 아내에게 어떤 회사 이름을 물어봤을 때 오케이가 나면 그거는 내가 갈 수 있는 회사. 네.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완전히 IT에 뭐 그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되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수용 가능하면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좀 라이프 스토리를 좀 채워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회사들을 위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하나의 아젠다였다면 또 하나의 아젠다는 제가 공대생 출신 마케터로서 좀 더 회사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찝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할 때 기술 위주의 회사를 좀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꿈이 기획을 하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역량을 많이 펼칠 수 있고 제 커리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또 글로벌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완결성 있고 사용자가 있는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 지금도 만들고 있는 토이 프로젝트가 있긴 한데 이게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풀로 시간을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준생이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은 약간 알고리즘이랑 토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시간을 쏟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특별하게 뭔가 취직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입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말 개인적인 만족도가 아직까지도 많이 높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찾아서 했고 그게 결국 나쁜 일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취직이라고 하는 거에 맞추면은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수능이 끝나면 공부한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거꾸로 저 같은 경우엔 뭔가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혹은 취직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참에 채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운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취업이 되더라도 계속 남아있고 뭔가 계속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면 후회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걸 하나 찾아본다면 좀 더 많은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가정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 아쉬움 혹은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게끔 하는 거는 거기서 일해보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학 때마다 조금 더 인턴을 많이 해봤으면 그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막 일당백 막 뭐 어떤 제품을 막 내가 팔아보겠다 막 이런 되게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막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나대고 막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거는 이 회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 하나의 제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을 다 쏟아부은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혼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개성을 온전히 거기다 투입을 하고 제 전문성을 투입은 하는데 이것들을 공통의 결과물로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혹은 이게 축적해야 될 어떤 능력이나 역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만 그게 실망감보다는 또 다른 재미로 이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지만 뭔가 되게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게 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인턴 6개월을 일했는데 저는 사실 정규직을 기대하고 인턴을 지원을 한 거였는데 근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3개월에 평가를 했는데 3개월 때 이게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저 더 잘할게요. 어쩌고 그만해야지. 하다가 그 3개월이 연장이 돼서 6개월째가 됐는데 그때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때 정말 큰 좌절을 했었죠. 나 개발자 하는 게 맞나? 나는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려면은 저한테는 최소 2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저를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천천히 솔직하게 일을 해라.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일을 해라라고 하고 싶네요. 어쩌고 저쩌고 해줬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연봉이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자존감과도 되게 연관이 돼요. 내가 이 정도의 밸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평가해주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제 자신감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재미가
재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게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재미가 없으면 아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되지? 이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 일을 했을 때 진짜로 이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해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제 예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신입이면은 그 혼자서 그 삽질을 할 때 굉장히 힘들 경우가 많은데 그때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토의를 하면서 조금 더 수직 성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직을 몇 번씩 해보면서 느낀 게 연봉은 정말 금방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이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올린 스타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성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네, 정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고 끝내시니까 네, 끝맺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